Alright folks, hello again and welcome back to another video of Rejoice in Languag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Rejoice in Language입니다. 오늘 찍어볼 영상은 3탄 외국어법 3탄 영상인데요. 2탄 영상을 보시고 나셔서 드는 생각들이나 궁금증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와! 오늘 되게 많이 하네. 대박!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많은 외국어를 배웠지?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하지? 맨날 언어만 공부해야 되나? 아니면 저런 수준까지 가려면 얼마나 공부했을까? 이런 것들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언어를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효율적으로 잘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말하려면 끝도 없긴 해요. 어떤 언어는 어떻게 배워야 되고, 어떤 외국어를 배울 때 얼마나 걸리고,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중급 수준쯤 됐을 때는 어떻게 배우고 등등. 그리고 또 유튜브나 인터넷에 언어 공부법 이렇게 치면 여러 공부법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완벽히 이해할 때까지 자막을 켜거나 끄거나 해서 영화를 이해할 때까지 보고 듣고 따라 해야 된다. 또 쉐도잉도 해야 된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를 하죠. 영화나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문장들이나 표현들, 그거를 계속 듣고 따라 해야 된다고. 그리고 문법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 원어민 표현은 통째로 외워야 된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가야 된다. 유학을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 정말 효과적인 방법들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그 언어 공부 방법, 그리고 언어 꿀팁은 조금 달라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를 잘하기 위해 갖춰야 할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꽃을 피고 열매를 이렇게 잘 맺기 위해서는 물, 흙, 그리고 거름, 햇볕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지고 있어야 돼요. 먼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아니 이게 대체 뭔 소리냐, 나 여기 외국어 배우러 왔지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또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상대방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관심 있어하는 분야에 가급적이면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서를 많이 해야 그 지식을 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국어를 잘하게 돼 있고, 국어를 잘한다는 뜻은 언어를 잘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언어를 잘한다는 뜻은 다른 외국어도 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왜냐하면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 대부분을 조사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국어를 좋아했고 책을 많이 읽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좀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했고,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책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을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는 제가 자기 전에 꼭 책을 읽었고, 그리고 부모님도 저에게 책을 읽어주셨고, 제가 그리고 글을 읽을 때 이제 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는 단계별로 시리즈 책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책방을 만들어 주시고 아예 땅바닥에다 책을 깔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잡히는 대로 그냥 보고 싶은 책 그냥 보라고 말이죠. 그래서 대략 Y 시리즈부터 동화책, 위인전, 인문고전 이런 책들을 읽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먼 나라 이웃나라 시리즈를 보면서 이제 다른 나라의 기본 언어나 문화를 알게 되고, 그리고 더 친근해지고 관심을 더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오춘자문이라는 책을 제가 참 재밌게 봤는데, 그것이 제가 중국어랑 일본어를 쉽게 배우게 된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독서가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식이 없으면 외국인과 오래 대화를 지속을 할 수도 없고, 고급 언어 또한 구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나라 언어를 할 수 있게 됐던 가장 큰 배경은 독서였었던 것 같아요. 독서의 힘이 정말 컸어요. 좀 길긴 했었죠. 좀 제가 말하는 게 좀 길었죠.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자, 두 번째 전제 조건, 그건 바로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확실한 목표, 그리고 그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영어 왜 배워야 되죠? 한국에 쭉 살고 있으면 영어는 사실 필요 없을 텐데요. 혹시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바로 거침없이 영어로 도와주기 위해,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려고,
아니면 하다못해 외국인 여친을 사귀고 싶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영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큰 목표 없이 그냥 배우시는 것 같아요. 그냥 글로벌 시대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영어 학원 다니니까, 근데 왠지 나만 영어 못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보면 뭔가를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을 막 하다가 금방 지쳐버리고 얼마 안 가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게 뚜렷한 목표 그리고 동기부여가 없어서 그래요. 예컨대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왜? 나중에 중국어는 어디에 쓰려고? 이제 나중에 중국어 배우면 이게 내 인생에는 어떤 변화를 주고 내가 이 중국어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그리고 또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언어 배우는 게 너무 힘들고 쉽게 실증이 나요. 꾸준히 할 수도 없게 되고 쉽게 그냥 포기하고 말아요. 하지만 강력하고 뚜렷한 목표 그리고 동기부여, 즉 모티베이션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거를 꾸준히 해나가요. 그 목표에 대한 성취욕 그리고 또 갈망이 있거든요. 제가 2탄 영상에서도 제가 다른 언어로 저 자신을 소개할 때 언급을 좀 하긴 했지만, 저는 국제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이거는 제가 4살 때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주신 5단계 비전 중 하나인데요. 제가 이 5가지 비전들을 책상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매일 그거를 보면서 뭐 목표 성취 의지를 제가 확고히 해왔어요. 그래서 총 5가지가 있는데, 1단계 비전은 5개 국어를 마스터한다였어요. 그때는 사실 이 5개 국어 하는 것도 진짜 대단하고 이게 5개 국어도 좀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덧 이제 9개 국어를 하고 있으니까 1단계는 지금 이루고도 남는 거죠, 사실. 그리고 2단계 비전은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된다. 이것도 제가 지금 의대생이니까 어느 정도는 성취가 된 거죠. 그리고 3단계 비전은 국제의료선교센터를 설립하고 그곳에 센터장이 된다. 이것도 곧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4단계 비전은 노벨 의학상을 받아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이것도 이제 머지않아서 꿈꾸는 대로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또 마지막 5번째, 마지막 단계는 이제 의료 선교를 하면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의 삶을 산다. 이렇게 총 5개인데요. 되게 멋있죠. 저에게 이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제가 힘들 때도 이 비전들을 보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 국제 의료 선교사가 되려는 큰 꿈이 있기 때문에 언어 공부를 사실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국제 선교를 하려면 여러 나라의 언어는 최소한 그 나라의 언어는 알아야 되니까 이제 목표 설정과 동기부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다른 언어 공부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전제 조건을 조금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식물 성장의 뭐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외국어를 잘하는 비법,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법, 자기가 들은 것들을 바로 따라서 말해보기입니다. 여러분, 그 언어라는 단어를 각 나라 언어로 표현을 하면 대부분의 언어에서 그 파생되는 뿌리가 말 아니면 혀예요. 예시 몇 개만 들게요. 보통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언어라는 단어의 뜻이나 파생을 봐보면 대부분이 말, 혀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이 언어를 랭귀지라고 하죠. 랭귀지. 그래서 이걸 제가 위키백과에 봐보니까 라틴어 링구아에서 왔다고 해요. 이 링구아라는 뜻이 말, 혀예요. 그래서 스페인어로 언어를 라 랭구아 엘 이디오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라 랭구아도 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의대에서는 저는 이제 의대에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해부학 용어 중에 링굴라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사실 라틴어에서 왔는데 lingula of the mandible, lingula of cerebellum, lingula of the lung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혀 모양처럼 생긴 구조라는 뜻이에요. 진짜 약간 그렇게 생기기도 했고, 그러니까 결국 다 말에 관한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언어의 본질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한 말을 자신의 생각으로 표현하는 것, 즉 소통과 공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사어라는 말이 있죠. 죽은 언어. 대표적인 예가 바로 라틴어인데요.
혹시 만약에 언어학 배우시는 분들이 계시면 대학교에서 뭐 라틴어도 배우셨을 거고, 아니면 저처럼 의대에서 공부하시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영어, 의학 용어들이 라틴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는 라틴어를 필수적으로 배우거든요. 근데 대학에서도 배우고 시험도 보고 실제 병원에서도 쓰는데 이걸 왜 죽은 언어로 하는 거죠? 간단해요. 이제 이 라틴어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라틴어로의 그 소통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이건 그래서 언어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를 문자적으로 아니면 문법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도 입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소통을 하지 않으면 그 언어는 사어, 죽은 언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를 보면 얘네들은 정식 교육을 안 받고 지능의 차이랑 관계없이 뭐 잘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언어를 잘 배우고 잘 구사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이 갖고 있지 않는 언어 습득의 선천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요즘에는 광고에 또 많이 나오는 편인데, 언어는 아기처럼 생각하고 배워야 된다. 이 말에 대해서 뭐 다 공감하실 거예요. 어린 얘들이 뭐 영상 같은 걸 볼 때 밑에 있는 뭐 자막을 보거나 아니면 뭐 자막을 끄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우나요? 아니면 본인이 배운 표현들을 뭐 몇 번씩 계속 써가면서 외워가나요? 근데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언어의 달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주변에 다른 외국어를 듣게 되면 그 나라 언어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에 비해서 이런 국제 아이들이 좀 적은 편인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만 봐도 부모님의 국적이 현재 살고 있는 국가와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유럽에서 유학을 하면서 이런 케이스들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 중에서 예를 하나 들자면 저는 이런 얘도 만나봤어요. 엄마는 세르비아 사람인데 아빠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얘가 태어난 곳은 폴란드인데 근데 또 얘가 국제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세르비아어, 러시아어, 폴란드어, 영어 이렇게 4개국어가 모국어예요. 얘는 4개국어가 능통한데, 그래서 이 모든 언어가 얘한테는 다 모국어인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얘는 전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와, 진짜 보통 뭐 주변에 이런 애들이 있으면 우리 엄청 부러워하죠. 근데 더 질투나는 거는 얘는 이렇게 4개국어를 해도 본인이 똑똑하다거나 잘났다고 생각을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 야 너 완전 언어 천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텐데 본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라오고 살아왔으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있는데, 얘는 영어랑 폴란드어 빼고 세르비아어랑 러시아를 아예 쓰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언어를 잘 읽지도 못해요. 엥? 뭔가 좀 이상하죠? 근데 이 4개국어로 말하고 이해하는 데는 얘가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근데 세르비아어랑 이제 러시아어로 써져 있는 것들을 읽으려면 너무 머리가 아프고 힘들대요. 그리고 또 그 언어들로 쓰려고 하면 너무 어색하대요, 얘가. 이제 그런 환경이 주어졌고 모국어를 들었고 이제 소통하기 위해 단지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언어를 얘가 습득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제가 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언어 습득 능력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듣고 따라하기만 하면 누구나 언어를 잘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이유는 듣지 않았거나 아니면 입을 닫고 있었거나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 이제 유튜브나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거 얼마든지 지금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들은 것을 이제 입으로 따라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어가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가거나 외국에 몇 년 살더라도 그 언어를 아직도 잘 못하고 못 알아듣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듣기는 하지만 따라하지를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듣고 따라하는 습관이 좀 들여졌으면 이제 두 번째로 할 거, 한 단어라도 좋으니까 정확하게 발음을 하려고 노력하고 정확하게 발음하려는 습관을 들여라. 문법을 이제 잘하고 이제 문장 그리고 단어를 많이 여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단어를 알더라도 정확히 발음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발음이 정확히 안 되면 일단 내가 뭐 어떤 단어를 발음하기에도 되게 힘들고 상대방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듣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화 그리고 소통, 공감인데 서로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 이런 말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What? What? Say again? What's tha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로 하면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단어라도 이제 정확히 발음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영어가, 그리고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도 조금 트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정확히 발음을 하고, 그리고 정확히 발음을 하고 있는 그 단어가 이제 좀 들리고 상대가 말하는 의미도 이제 대충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장이 이제 그래서 어눌하고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도 상대방이 사실 정확히 그러니까 문장이 좀 어눌하고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도 상대방이 그 정확히 발음된 그 단어를 알아듣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완전 원어민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근접하게 발음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어민처럼 발음을 못해요. 저희가 안 돼요. 엄청 힘든데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그 단어를 최대한 원어민처럼 발음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발음이 정확하게 되면 다른 단어들을 배우는 것도 훨씬 수월해져요. 뭐 예를 들어서 th 발음, 그 th 발음, 그 번데기 발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r 발음이 안 된다고 그대로 뭐 thunder 이 발음이 있으면 thunder 이런 식으로 계속 콩글리시 발음으로 말해버리면 이 th 발음과 r 발음은 본인이 영영 발음을 하지 못하는 그 발음으로 남게 되어버리고, 아무래도 그 단어를 발음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본인은 그 단어를 발음할 때마다 스트레스이고 고통이겠죠. 그리고 그것도 중요한데 상대방이 더 답답해야겠죠.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자, 아시겠죠? 한 단어라도 정확히 발음하자. 그러면 최소한 그 단어만큼은 들린다. 그리고 외국인도 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 그러면 대화를 서로 할 수가 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법. 이제 가장 쉬운 그림 회화책부터 보기 시작을 하기. 우리가 이제 언어 공부를 처음 시작한 분이나 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주 기초 회화, 그런 그림책들을 보면서 시작하기를 저는 권장드려요. 우리 인간에는 되게 흥미가 없고 아는 게 없으면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언어는 아기처럼 배워야 해요. 어린이들한테 언어를 가르칠 때 글씨로 된 책들이나 긴 논문 같은 거 절대 안 보여주죠. 아마 보여주더라도 얘네들은 그냥 제대로 보지도 않고 주변에 있는 뭐 장난감들 그리고 또 인형들이랑만 더 놀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림 회화책의 장점이 또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림을 보고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아, 그래서 이 표현은 이런 때 사용이 되는구나, 이 표현은 뭐 이런 뜻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제가 어렸을 때 한자 쓰는 걸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마법천자문이라는 책, 이 마법천자문이라는 책이 그림책인데 한자를 이제 좀 재미있게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한자를 그 만화에 나오는 그 그림 이미지에 접목을 시켜서 그림을 쉽게 이렇게 익혔었던 것 같아요. 그림으로 쉽게 익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일본어나 특히 중국어 배울 때 한자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죠. 물론 저도 안 받지는 않는데, 근데 한자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해왔으니까 엄청 불편하다는 생각이 크게 들진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제가 배우고 있는 독일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어린이들이 배우는 것처럼 유튜브에 뭐 어린이를 위한 독일어 이런 식으로 치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영상을 계속 보고 따라하고 그 의미를 한번 상상을 해보고 가끔 가다가 정말로 이제 무슨 뜻인지 알고 싶을 단어나 그 표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냥 사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법도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거예요. 굳이 공부를 안 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체계적인 문법, 이제 영어 예시를 들자면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have pp, 뭐 had pp, 뭐 현재 분사, 뭐 과거 분사, 뭐 이런 것들, 이런 체계적인 문법들은 이제 뭐 나중에 자격증이나 아니 뭐 시험 같은 거 준비할 때 그런 것들은 그때 해도 뭐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접어드는데요. 네 번째 비법은 말을 할 때 이제 처음부터 문장으로 표현을 하지 말고 간단한 단어들로 처음에 시작을 하기입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은 처음부터 어려운 언어들을 잘 안 써요. 처음부터 어려운 단어를 잘 안 써요. 그래서 아주 쉬운 단어부터 말을 하고 짤막짤막하게 본인의 문장을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얘들은 문법을 모르는데도 스스로 자신만의 문법을 만들어 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되게 어린 아기가 본인이 화장실이 어딘지 물어보고 싶을 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화장실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손을 가르치면서 화장실 이렇게 할 텐데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 어디 화장실 어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또 익숙해지다 보면 화장실 어디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말을 하는 걸 보면 뭐 단어도 안 맞고 뭐 문법도 뭐 안 맞고 되게 엉망이긴 하잖아요. 엉망이고 뭐 어눌하기도 한데 근데 우리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저희는 대충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언어이고 그리고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국어를 구사하든지 다른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외국인이니까 그 나라 언어를 못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한국어 못하는 거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한국어 못한다고 뭐라고 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실수도 사실 뭐 언어 하면서 뭐 문법적이든 뭐 발음이든 뭐 단어든 조금 틀려도 실수를 좀 엄청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해서 배우니까 뭐 틀리고 계속 교정받고 개선해 나가면서 언어는 이제 완성되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문법적으로 이런 걸 좀 많이 따져가면서 이런 것들을 뭐 문장으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도 문법을 어느 정도는 배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외국어로 이제 말하는 거를 좀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틀 속에 대화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웠었던 문법을 좀 끄집어내서 그 틀에 맞추려고 하지 마요. 그러려고 하다가 그냥 시간 다 가요. 그래서 언어는 타이밍인데 그냥 문장을 만들려고 뭐 문법을 따져보고 뭐 생각하고 머뭇거리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대화도 단절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외국어를 못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외국어 못하는 거 당연한 거니까 그냥 아는 단어 말하고 몇 단어 좀 더 붙이고 그러면서 말의 그 단위를 조금 확대를 해나가면 돼요. 이제 그러다 보면 어느덧 이제 문장을 자신도 모르게 그 문장을 표현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굳이 안 해도 수거 표현, 뭐 문법, 뭐 액센트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언어를 잘하기 위한 전제 조건 2가지와 그리고 잘할 수 있는 방법 꿀팁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언어 공부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언어를 잘하기 위한 전제 조건 2가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리고 뚜렷한 목표 그리고 동기부여가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언어를 잘하는 방법 4가지 듣고 바로 따라서 해보기 그리고 가장 쉬운 그 그림 회화책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기 그리고 3번째 한 단어라도 정확히 발음을 하는 그 습관을 가지기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처음에 문장부터 만들려고 하지 말고 간단한 단어들로 내뱉어보기.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오늘은 조금 길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잊지 말고 해주세요. So hopefully you guys have enjoyed this video. If you guys have, don't forget to like this video. And if you guys still haven't, hit that subscribe button. And as always, if you guys have any questions,
or if you guys have any suggestions, then just leave the comments down below,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goodbye.